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 뭐 또 내 집 마련, 급매 나오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참고 도움 되시라고 좀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상봉사공 내 집 마련 지금이 기회인가? 제2의 영글이 될 수도 있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잘 보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라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급매 매물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급매를 사려고 하니까 지금 가격이 중저가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혼동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27 대책 10.11호 97-129 공급 대책 대통령 SNS 지금 계속 부동산에 대한 신호를 강하게 주고 있고 투기 이익을 불식시키겠다, 보유세 개편이다, 부동산 망국병을 뜯어고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제가 자주 지적하는 금융위원회가 15억 이하에 대해서 6억 대출을 갖다 해주다 보니까, 아니 30억짜리가 2억 대출을 해주는데 15억을 6억을 해준다? 얼핏 들으면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게 중저가 주택의 가격을 펌핑하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 중저가 주택이 강보합 내지 상승장을 계속 유지했죠. 강남상과 마영성은 뭐 하락 분위기라고 하지만 그거 뭐 돌아왔은지 지금 한 달도 안 됩니다. 2, 3주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는 뭔가 틈이 좀 펑크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그거에 맞춰서 그런지 대책이 하나 나왔고요. 3기 신도시 유유부지 뭐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빨리 개정된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혁도를 낼 것 같은데 지금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대통령이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빠른 시간 안에 될 경우에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LH 직접 시행 재건축 비활성화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얼굴 가리고 있는데 거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세는 나왔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압박 들어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이 갭투자 차단은 됐고 실수요자 시장으로 지금 재편이 됐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증가하고 있고 전세 매물이 매매로 전환되는 바람에 임차 시장이 상방 압력이 있어가지고 전월세 우리 임차 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뭐 이런 방법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국토부 장관이나 정책시장에 나와서 우리 정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전월세가 조금 어렵다, 좀 송구하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에는 이 안 팔린 매물들이 다시 전세로 돌아오니까 좀 날 겁니다.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런 뭐 신호를 주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 좀 그런 거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들 할 얘기만 툭툭 던지고 대통령만 열심히 하시지 나머지 사람들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전혀 저는 개인적으로 못 받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임계점이 좀 온 것 같아요. 중급 주택들도 좀 오르다가 10억 갖고 집을 살려고 준비 중인데 갑자기 11억, 12억이 되니까 인력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갑자기 돈이 어떻게 생겨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새 지금 하락으로 돌아서는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올라가던 곳들도. 자, 그러면 우리 강남 4구하고 마용성 지역이 지금 조정이라는 게 보도를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로 40억짜리 35억, 30억짜리 27억 이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선호단지는 일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반면에 또 거래는 절벽수 분위기예요. 잘 안 돼요, 거래가. 그러니까 올라간 거 거래는 잘 안 되는데도 나름대로 소유주 입장에서 강력하게 가치를 높이겠다는데 이걸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있다 보니까 뭐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런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광진 동작으로 가면은 이, 이 중저가 중급 이하 주택 15억 이하 주택들 많이 움직이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확실히 나타나는 건 이거죠. 여기 보면 이제 올라가는 게 있죠. 13억에서 16억, 15억에서 17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뭐 선호하는 지역은 재건축 호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연현대 홈다운은 많이 빠졌죠. 딱 보시기도 2억 7천원 3억 가까이 빠졌으니까 거의 15% 이제 빠진 겁니다. 이게 추세가 될지 이어질지는 이제 정부 정책에 달렸고, 자, 노원 서대문구는 극명한데 보시면 노원과 비슷한 구들이 많이 있죠. 금천구, 뭐 그러고 도봉구 이런 데들, 성북구는 좀 강세인 것 같고,
노원은 6억에서 7억까지 갔다가 끊겼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5억이면 6억까지 갔다가 지금 딱 끊기고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곳은 10억에서 12억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정체되거나 5천 정도 빠지기 시작했고, 홍제동의 해링턴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 해링턴은 11억 6천짜리가 14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연희동. 그리고 13억 5천짜리 15억까지 가고, 이 중거 15억 이하 주택들이 대출이 이제 6억까지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꼭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대출 6억을 안 해주고 4억을 했으면 이게 11억 6천에서 한 12억 5천까지 가고, 푸르지오도 13억에서 14억이 그칠 건데, 도리어 이 중저가 주택들의 어떤 상승을 이 대출 6억이 좀 일으키고 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거의 10억씩 살려다가 2억이 올라가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노원을 비롯한 유사한 지역들이 하락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조만간에 하락으로 돌아설 것 같고, 서대문은 이제 사대문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쭉 내려와서 18억대까지 강남이 빠져 있는데 이쪽은 거꾸로 17억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균형 가격점의 가격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13억, 16억인데 19억에서 16억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어때요? 15억까지 올라가야 치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3등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내려가주면 여기도 다 나같이 더 내리는데, 이거를 갖다 6억을 갖다 한 바람에 유지가 되고 있다,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6억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어마어마한데, 300 이자면 300 이자만 지금 4.45%니까 300이나 300 좀 넘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2억 원이라는 금융위원장 있잖아요. 이름이 특이한 2억 원, 3억 원도 아니고. 이 양반이 이제 좀 워딩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내용이 이제 다주택자하고 임대사업자 대출금지만 나온 걸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년까지 80% 줄인다. 대출 줄인다는 얘기예요. 정책 대출도 30에서 20% 줄인다. 도리어 뭐 윤석열 정부 때는 펑펑 썼잖아요. 신세계 뭐 신세계란다. 신생아론, 특례보금자리 이래가지고 돈을 펑펑 풀었잖아요. 다주택, 그러니까 집값이 안 내려가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이게 이제 발표한, 우리가 보도에서 많이 보시는 거고, 요것도 별로 뭐 의미는 없고 맨날 하던 거고,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자에 대한 대출 오프라인과 동일정, 이게 아주 틈새입니다. 이건 나중에 금융위원회 얘기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 업체는 그 20억 이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2억 4억에 대한 규제가 없고 6억까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빈틈이 돼가지고 강남에 틈틈이 뭐 사는 사람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 보도자를 내면서 마지막에 이런 게 나왔어요. 오늘 논의된 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 외에 투기적 목적의,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가려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2주택자 되신 분들,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좀 자산관리 조정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되지는 않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그래도 1년 뒤에면 벌써 뭐 선반영 되니까 좀 체크하시고, 대출규제 방안 등 추후 발표, 대출규제 또다시 줄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금융이 경제 유인구조를 전면 재설계해서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 무주택자라면 금매 매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헷갈리죠, 사실. 정부를 100% 믿기도 뭐하고, 금세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금리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겠다는 마음이 들면 금매를 이렇게 5년 미만일 때 스트레스 금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은 1.5%가 가산이 돼요, 기준금리보다. 그럼 5년 미만, 5년 고정 이렇게 단위를 나눠가지고 비중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30년 이상으로 하면 30년, 15년, 21년만 가도 스트레스 금리가 이제 적용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5가 아니라 0.3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30년짜리로 받으시면
이자 부담이 적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잘 계산하시고, 그럼 집을 사실 때 그 집값만 보면 안 되고 뭐 다 계산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정리해 보면, 주택 가격이 5억인데 대출 3억 60%죠. 자기 자본 2억이고, 이건 또 10억은 50%만 받았어요. 5억. 15억짜리 주택 사시는 분들은 또 6억 받는데, 이거는 40%밖에 안 되죠. 6억까지 되니까, 그죠? 6억 받았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대출 받았을 때 이자 내는 거는 이자 내는 거고, 집을 사게 되면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등기도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취득세가 500만 원이에요. 1%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9억 초과가 되면은 2.6에서 3%까지 누진세로 쭉 가요. 15억 이상이면 3%고요. 여기다 이제 여기 취득세 대학이 이거의 10%, 취득세 10%를 가산하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한 3.5%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비용들을 다 하고 나면 총 취득 비용이 5억짜리 사는데 690만 원이 일단 날라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로. 세금 뭐 법무사 이런 걸로. 여기 공인중개사료는 뺐습니다. 또 공인중개사도 한 2, 300도 더 해야죠. 요것만 요건 2%니까 요거는 이 정도 안 되고, 이쪽은 2, 300 막 가니까 10억짜리는 3,300더라고요. 15억짜리는 5,600. 20억짜리는 한 6,100, 200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6,100,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간다기보다는 비용이에요. 부대 비용이 이제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억짜리 사시면 15억 6,500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 비용을 대충 계산해 보면 이거는 한 달에 131만 7천 원. 이자만 나옵니다. 연간 이자면 1,350. 이거를 200. 이거 10억짜리죠. 이건 15억짜리고. 여기는 200, 연간 2,700. 255만 9천 원. 20억이면 무조건 300이 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달에 300 이상 내는 분들은 20억짜리 살 수 있는 지금 환경인 거예요. 자기만 마음을 먹으면, 그죠? 300을 내면 6억을 되니까, 물론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야죠. 6억이 되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꽤 있어야 20억을 가죠. 그러니까 그쪽에 거래량이 좀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9분 총 비용이 어떻게 되냐? 구매 비용이 이렇게 5억은 1,027만 원, 유지 비용은 1,395, 이자죠, 이자. 그리고 10억 주택, 재산세 같은 것까지 뭐 100% 넣는 건 아닙니다. 3,997만 8천 이렇게 나오고, 15억짜리 어때요? 초기 비용 6,700 가까이 들어가고, 연간 유지 비용이 2,790만 원. 15억이면 많이 나가죠. 자, 그리고 총 필요 자금 이렇게 되고, 5년간 총 비용이 7,900, 1억 5,600, 2억. 꽤 되죠? 5년간 10년이면 이거 큽니다, 액수가. 15억짜리는 3억 4,500이 돈이 들어가요. 이거 2억 7천, 1억 4,900.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하실 게 뭐냐면, 이제 이 그림입니다. 자, 청담동 23번지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2차가 3차인데, 이게 300세대 조금 안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어때요? 여기 19억 찍었죠. 이거 2021년도 영끌 꼭지점이에요, 여러분. 꼭지점인데, 이 들어 쭉 내려오고 있다가 오세훈 시장 그 토지거래하고 쭉 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내란 끝나고, 1월 달부터 계속 하니까 드디어 여긴 16억짜리 한 번 있고 18억짜리. 자, 그럼 여러분 판단할 게 뭐예요? 5년 전에 19억인데 똑같은 평형입니다. 이거 국평대가 뽑은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의 점이 그때그때 거래된 금액입니다. 19억이었는데 지금 18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6억 5천 정도, 17억, 요게 또 하나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돼서 사시는 분들은 잘 산 거죠. 여기는 못 산 거예요. 왜 못 샀냐? 100%뭐 대출 받았다고 치면 말씀드린 대로 돈이 꽤 나갔죠. 5년 동안 어마어마한 액수가. 단위가 장난이 아니죠. 뭐 1억에서 1억 5천 나가는 겁니다. 거의 2억 가까이. 2억 날린 상태니까 이분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21억이 돼야 본전인데 18억이에요. 완전히 머리 아프겠죠, 이분. 이게 영끌만입니다. 상도동의 삼성레미안 이샤도 비슷해요. 11억 8천까지 꼭지 찍었었는데 쭉 빠졌다가 오선시한테 쭉 올라가는 것 같다가 최근에 꺾이면서 다시 10억 9천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거 2억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사신 분은
현찰로 사지 않고 대출 받으신 분은 정말 피토하는 겁니다. 이게 영골 완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방 압력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이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서리풀지구 강남에 있는 22,000세대 그거 만약에 반값에 분양한다 그러면 시장 완전히 바뀝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계주공 거래 금액인데요. 제가 좀 얼굴을 가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계주공 어때요? 5년 여기 꼭지에서 사신 분도 13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이에요. 15% 20% 빠졌어요. 근데 또 만약에 대출 받았으면 거의 뭐 1억 정도 돈 깨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이거 잘못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말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사신 분들은 근데 강남 3구와 마용성 일부는 이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집을 살려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한테는 예전에도 한번 사과를 드렸죠. 정상적으로 그게 될 게 아닌데 윤석열과 오세훈의 펌프질이에요. 제가 볼 때 펌프질 수준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쓸데없이 가격이 올라갔고 이때 당시만 해도요. 이 집이 왜 올라가고 서로 얘기할 때입니다. 실제로 자산가들 그쪽 동네 분들이 압구정은 지금 뭐 10억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계산하셔서 그런 거죠. 우리가 상품을 볼 때 부동산도 내가 주거용이면 이걸 잘 보시면서 저렴하고 나와서 기다리면 되는데 투자 투경으로 생각하면 쫓아가는 거거든요. 쫓아갔는데 이번엔 먹혔어요. 강남 지역은 3구는. 근데 중요한 건 강남 3구도 다 먹힌 게 아니고요. 뭐 2천, 3천, 4천, 5천 세대 여기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축 단지들 이쪽들만 지금 먹히고 있는 거지. 신축에다 플러스 잠실 쪽에 엘리트라고 하죠. L3 리센치 트리지움 이쪽이 대단지다 보니까 희소성이 있어서 수요가 좀 있습니다. 거기가 좀 버티지 나머지는 안 그래요. 아까 보신 것처럼 청담도 지금 쭉쭉 빠져 있고 빠진 데 많습니다. 500가구, 600가구는 약간 힘을 잘 못 써요. 그런 점을 미리 아시고 발품판시면서 시간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 좀 아까 4월 1일 날 대책 나온 것처럼 향후에 추가 대책이 뭐 확실하게 이제 생겨 나오면은 시장은 하향 안정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대책이 약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가도 이거는 변동성이 제한적입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임계점을 도달하고 나서 다시 조정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란 전쟁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2주 뒤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를 갖다가 1일 날 했잖아요. 그저께 했으니까 그리고 이어건 금융위원장이 거주비거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부담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금매에 들어가셔라. 내 집 마련하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조금 자고 진짜 삼고초려하고 이번 정부 정책을 조금만 하반기까지 좀 믿어봐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부부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절대 하지 마시라. 웬만하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집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혼하는 분도 봤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물질에 쫓겨가지고 인간의 본질을 잃는 그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견이 있으시면 사랑하는 부부를 먼저 챙기시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부담이 될 경우에는 나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부담스럽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안 부담스러우면 지금 거래량이 막 늘어나잖아요. 결정적으로. 아니 그럼 60, 70, 80들은 왜 집을 팔죠? 올라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왜 파는 거예요? 올라가는 집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양도세 중과 때문에. 아 그렇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양도세 중과 5년 지나면 더 오를 텐데 대통령 바뀌면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금이 꼭지라고 생각하니까 팔지 않을까요? 겸사겸사 5만 5천 개의 매물이 있어서 서울에 그러다 지금 8만 개까지 갔다가 요새 7만 7, 8천으로 줄었는데 그 5만 5천 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섯 번째, 성인 자녀의 내 집 마련에 부모님들은 적극 개입하시려는 분들이 좀 봤어요, 제가. 만스럽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여러분, 집 때문에 고생하는 걸 떠나서 내 자식들이 확실히 부담 가능한 능력이 있고 이 집을 샀을 때 행복할지 안 할지 판단하셔야지, 무리가 돼가지고 막 끼워 맞춰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까 영골 완 때처럼 그런 사태 벌어지면 정말 서로 이건 슬픈 일이에요. 제가 볼 때 웬만하면 개입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능력이 되면 해주고 자녀들이 부탁할 때 도와줄까 말까지 왜 먼저 나서세요, 부모님들. 여러분 노후부터 챙기세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부모님 다 모시고 지냈고 자식들 보고, 자 약간 사각지대잖아요. 뭐 그렇게 바라고 10년 뒤 부동산 시장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자 이게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21만이 현재 결혼 쌍수예요. 21만. 자 2033년 4년에 13만을 확 줍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집 살 사람이 주네. 저희 때는 이게 반토막 나는데 30년 걸렸는데 지금 10년도 안 걸려. 10년 8, 9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뒤는 또 어때요?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쭉 빠지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2020년도 이게 증감인데요. 30에서 49세가 연도별 증감 추이를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제작선한 거예요. 쫙 내렸다 이렇게 쭉 이렇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확인해 보면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717만 4,782명이 2020년도에 주택 구매 핵심 연령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2035년에 600만으로 딱 줄어요. 한 120만 주는 거죠. 110만 정도 줄죠. 여기서 5년 만에 500만을 줄어요. 결론적으로 10년 뒤에, 그죠? 2025년이니까 15년 뒤, 15년, 한 14년 남았죠. 14년. 이때 700만에 200만이 없어지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 거의 25%입니다. 시장에 크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긴 또 11년이 걸리는데, 여기 10년 걸리고, 약간 10년 텀이죠? 그러면 400만이에요. 저는 이때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 30대 분들은 여기니까, 30대 하면 얼마야? 245. 충분히 살죠. 이때까지 사시는데, 뭐. 그럼 이거 생각하시고, 부동산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봄이죠? 이렇게 꽃이 지금 요새 벚꽃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말에 벚꽃도 좀 보시고, 마음 좀 여유있게 하시고, 또 행복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